50대 자영업자가 되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장사는 더 이상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어떤 가게는 살아남고 어떤 가게는 점점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장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해하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장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50대 자영업자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이 장사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원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산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비용으로 쓰는 순간 그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자산으로 바라보면은 손님을 남기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작은 가게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작은 가게일수록 한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는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바로 매출이 떨어지고 어떤 가게는 직원이 자연스럽게 손님을 응대하며 매출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보면서 이 사람이 손님을 남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 비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대략적인 감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으로 하는 장사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매달 돌아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비가 1,500만 원이고 개인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면은 최소 2천만 원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없이 장사를 하면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오면은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은 장사는 점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이번 달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입지보다 노출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장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가게를 찾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방문 전에 검색을 하고 사진을 보고 리뷰를 확인합니다. 즉,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가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골목 상권이나 유동이 적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가게일수록 노출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골목에 있는 두 가게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꾸준히 사진을 올리고 리뷰를 관리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손님은 더 많이 보이는 가게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내 가게를 직접 검색해보고 손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 하나라도 직접 찍어서 올리고 단골 손님에게 리뷰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노동형 장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50대가 되면 체력과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몸으로 버티는 구조를 유지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사는 원래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쉬면은 매출이 멈추는 구조라면은 그건 사업이 아니라 노동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하루만 빠져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게가 있는 반면 사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메뉴를 단순화하고 자주 나가는 상품에 집중하고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 이상 감으로 장사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대나 30대에는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보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요즘 잘 되는 가게들을 보면은 단순히 맛만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리뷰를 관리하고 노출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결과로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경쟁 가게를 검색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출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장사는 더 이상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 비용, 노출, 시스템, 공부, 이 다섯 가지가 맞물려야 매출이 유지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정말 경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구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매출이 줄고 있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향만 제대로 잡히면 장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영업 마케팅을 해오면서 실제로 바뀐 사례들을 기준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의 레시피가 있듯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에도 정답지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에 딱 맞는 정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제가 지난 10년간 10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의 매출을 바꾼 실제 데이터와 사례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와본 손님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손님이 없다면은 그건 마케팅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